아, 아. 안녕하십니까. 건축사원 선생 안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공자에 대한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시공자 찾기 참 힘드시죠? 네,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몰라. 아, 그래요? 네. 자, 건설사 선정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이런, 아이고, 건설사 선정의 문제점이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망가져요. 근데 이렇게 망가지는 자체가 시공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망가지는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현상들을 만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미끼로 나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사진이 미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꼬임에 넘어가서 저 미끼를 문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끼가 돼가지고 자기를 물라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마 욕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그런 설명들이 가능한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까지 다 건축 관련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제가 9년을 있었어요. 9년을 있었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시공을 갖다가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이 되어질 수 있고 설계 도면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혹은 내가 시공자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공자를 잘 선택을 하고 하신다. 네 가지. 첫 번째 조사, 답사. 두 번째 설계, 내용. 세 번째 공사 견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장 면담. 이 네 가지의 절차만 잘 따르셔도 아주 좋은 나의 건물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는 방법이 이게 뭐 우리가 막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오픈하우스 많이 다니십시오. 내가 3억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3억짜리 오픈하우스, 4억짜리 짓는다, 5억짜리 짓는다, 6억짜리 짓는다, 6억짜리 오픈하우스, 10억짜리 정도 짓는다, 10억짜리 오픈하우스를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쓰여진 자재가 무엇인지, 거기에 쓰여진 도장이 무엇인지, 거기에 쓰여진 마감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 하물며 문손잡이가 어떤 걸로 썼는지, 도면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실제적인 것들이 다 보인다.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무조건 가시는 게 공사비 책정이라든지 설계 내용 반영이라든지 나의 요구사항은 솔직히 내가 생각해서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난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나한테 필요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정말 좋은 나의 건물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건물을 짓는 건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사느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옷을 사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옷을 사느냐, 옷을 사는 그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외투가 있고 네이가 있고 신발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자세히 보시면 뭐 가격입니다. 무신사 저렴합니다. 유니클로 저렴합니다. 거기에 디자인들도 다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라 좋죠.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르메스 좋죠. 가격대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생일이어가지고 돈 100만 원을 갖다 줬을 때, 혹은 200만 원을 줬을 때, 우리 집사람은 옷을 산다거나 뭘 산다거나 했을 때 거의 3, 4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옷에다가 어떤 옷을, 새로운 옷을 사고 싶은지, 눈 구경을 갔다가 백화점을 갔다가 3박 4일 동안 구경을 하러 다니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 옷 저 옷 매칭을 해보다가 그러다가 결국 삽니다. 여성분들은 그렇게 옷을 삽니다. 여성분들이 옷을 사는 방법대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주인 분이 사다 주시면 그냥 입으시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저는 하우징 업체 가가지고 세요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우리가 집을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잖아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진다면 집을 지을 필요 없습니다. 자, 왼쪽 소형 일반은 1억에서 2억 5천짜리, 소형 고급은 3억에서 4억짜리, 중형은 뭐 5, 6억대, 그 다음에 고급형은 10억 이상, 요 정도 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일에 세컨하우스인데 나는 잠깐 놀다가 한 10년 쓰다 버린다. 아니면 그 다음에 매각을 할 것 같다. 내가 다 안 쓸 것 같다. 한다면 소형 사이즈로 가시는 게 좋고, 소형 중에서 나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소형 일반으로 가시면 되고, 그런데 나는 친구들하고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건물을 필요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소형 고급으로 가시고, 그런 다음에 중형, 고급형 이렇게 가시는데 퍼센트를 보세요. 무신사가 50%, 유니클로가 50%입니다. 자, 예쁘지만 저렴한 거 위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 고급은 무신사 그 대신 유니클로를 비중을 한 20%, 자라로 50% 해가지고 기본적인 퀄리티를 올려. 그 다음에 고급적인 거 30%는 뭐다? 무슨 향,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거. 세면대, 그 다음에 뭐 욕조 이런 것들, 수전 이런 것들 좋은 걸 쓴다. 그렇게 좋은 걸 썼을 때 내 건물은 작지만 고급적인 느낌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더할 수 있는 게 조명, 그런 것들을 갖다가 퍼센트를 집어넣었을 때 고급스러움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중형으로 넣으면 면적이 카페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신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유니클로가 들어오고, 근데 유니클로 비중이 높아집니다. 50% 이상. 거기에다가 자라까지 해가지고 자라를 40%, 유니클로를 50%, 무신사를 10% 이렇게 세팅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자라 비율은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하고, 잘 안 보이는 데는 무신사도 쓰지 마. 그냥 페인트도 칠하지 마. 아니면 기본적인만 해놔요. 섞어보되 페인트 안 칠한다 해가지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퍼센트를 잡고 고급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거의 쓰지 않아요. 네, 거의 안 쓰고 뭐 자라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여기 안에서 정리를 하는데 거의 자라가 50% 이상, 70%까지 쓰여집니다. 이런 내가 돈을 어디다 써서 내가 옷을 어떻게 잘 입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쓰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모르잖아요. 자, 핸드폰을 켜보십시오. 핸드폰을 검색을 합니다. 핸드폰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해보세요. 자, 피코네를 검색하십시오. 피코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열이 뭐가 좋은지, 창문이 뭐가 좋은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옥상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가 좋은지 영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싹 보고 건물을 지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라든지 저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피콘의 영상을 보시면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쓸 거와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쓸 거와 그것만 잘 나누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단계가 라면 지금까지
지금부터는 설계로 들어갑니다. 설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나이 50에서 60, 70, 80 드신 건축가분들은 현장에도 안 가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건축사를 불러서 쓰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현장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 그 사람하고 설계 계약은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현장 가서 도로폭이 어떻게 되고 하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화조가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다 뭔가 할 수 있는지 도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슈에 대한 건축사 한번 눈으로 보고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사진 보시면 드론으로 갔다가 항공으로 갔다 사진을 찍어서 건물의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1, 2, 3, 4, 5, 6이 있다면 저걸 하나씩 넣어봐요. 저기다가.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2번하고 4번이다. 그러면 나 2번하고 4번에 대해서 평면을 간략하게 좀 보여줘. 내가 요구한 거 뭔지 알잖아. 그렇게 해서 평면 한번 짜줘봐. 그러면 그 평면을 몇 개를 짜냐면 저 모형 하나당 한 3, 4개를 짜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좋은 게 나와. 그러면 그 중에 좋은 걸 고르면 돼요. 자, 건물 모형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걸 2개를 고르고 다시 그 2개가 3개씩 그리면 6개. 그 중에 또 하나 고르면 그만큼의 고민의 시간이라든지 내용이 좋은 것부터 선택을 하게 되어지니까 설계의 접근이 아주 수월해지는 거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뭐 동네에서 인허가 빨리 합니다. 30년 전에 설계해 놓은 거 가져다가 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저걸로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스텔라를 가져다가 지금은 자동차를 타는 거랑 똑같다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가 30년 전 도면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요구를 해서 건축사가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하고 그런 설계회의가 그렇게 설계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투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설계비를 지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선택한 게 정확한지 눈으로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잘 했다 건물 짓는 와중에 나 이렇게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러면 끝까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괜찮아요. 믿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지 땅바닥에다가 금 거놓고 사이즈를 재보고 집에 지금 있는 화장실 크기 재보고 내가 정말 써도 사이즈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이즈들을 다 확인해보고 설계 도면에 우리 집 가구 사이즈를 다 평면도에다가 집어넣어 봤을 때 사람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괜찮다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냥 설계자가 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설계가 나와야지 괜찮은 겁니다. 자, 우리가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게 되어지면 캠핑 가서 뭘 해먹을 생각을 하죠. 아까 이게 바로 뭐다? 조사를 하면서 오픈하우스 때 외장재는 뭐로 쓰고 내부는 뭐로 쓰고 대변기는 뭐로 하고 문손잡이는 뭐로 하고 지붕은 무슨 색깔로 하고 어떤 거가 어디 제품으로 하고 오픈하우스 다니면서 제품이 어디서 제품인지까지 다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제품 코드 명의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다? 이런 레시피가 다 만들어진다. 그럼 나는 이거 쓰고 이거 말고 보인다. 필요 없어. 그거 있어. 빼. 그럼 내가 전체적인 900개가 알아있는 상태에서 그 제품에 대한 것도 다 있는 상태에서 설계 내용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공사비가 값이 오르거나 철근값이 올라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언정 대략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건 내가 2다리 뻗고 잘 수 있잖아요. 건설회사한테 견적 받기 전까지 이게 얼마일까? 이런 고민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 더 다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기 그 상세 조건이라고 나옵니다. 상세 조건. 그 다음에 소스라는 것도 나옵니다. 상세 조건하고 소스가 뭐냐면 기본적인 설계 내용 과정에 대한 거 다 나오지만 나 건설회사가 이런 거 이렇게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요 할 때 요런 것까지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도면 앞에 있는 앞에 글자가 많죠. 저 앞에 글자들이 첫 번째는 허가 조건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다 뭐다? 건물주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건물주가 요구한 내용을 도면 맨 앞에 해가지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시공하는 사람이 내 뜻을 알아듣게 그리고 그것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지시서입니다. 저기 한마디로 해서 자, 저 맨 위에 있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0 몇 번까지 야 1번 했어? 자 따라해보세요. 1번 했어? 2번 했어? 왜 안 했어? 내가 하라고 여기 도면에 다 써놨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 뭐 이러쿵저러쿵 야 하지 마. 이렇게 군대에서 한테 지시하듯이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일병 중 있잖아요. 정말 쟤는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서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음료수 근데 딱 개판으로 해놓으면은 가가지고 싸대기 안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챙겨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설계자 오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들으라고. 내 원래 건물대로 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주지만 시공하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 건물주하고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 앞에 1번부터 30 몇 번까지 요구사항으로 정확하게 적어서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보면은 다른 건축사 사무소 보면 도면에 이 앞에 표지가 되게 깨끗해요. DI가 있고 필요 없어요. 주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렇죠? 자, 시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1번 저 왼쪽에 있는 현장 소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현장 소장이 있습니다. 자, 누구 만나고 싶으십니까? 왼쪽, 오른쪽, 오케이. 자, 오른쪽 설건 스펙은 똑같은데 공사를 저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 다른 데도 이렇게 해요. 아, 싸대기 때려야 됩니다. 그때. 예, 싸대기 때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단열재도 깔고 저 밑에 바닥판을 해놓고 이건 왜 안 좋으냐면 저 콘크리트를 치면서 저 흙이 콘크리트 보반이 된다거나 흙이 묻어가지고 콘크리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저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내 건물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보다 중요한 건 공사비고 공사비보다 중요한 건 현장 소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 D가 현장 소장 면담입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설사가 들어가고 200제곱미터 이하면 직영공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건물이 작다 할지라도 건설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시공 종류입니다. 사진 한번 찍어 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시공하는 사람들의 태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 태생이 품질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 태생이 다 완성은 아니에요. 잘 보시면 건설사 소속의 현장 대리인은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큰 건물에 60평 이상 건물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학을 기본적으로 졸업을 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기사 때부터 신입사원이 기사예요. 기사 해가지고 현장 소장이라든지 공사과장한테 싸대기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 했다 하면 벌써 야, 나 진급 못하게 너가 지금 사고 치는 거야 하면서 맨날 맞아. 당연히 듣고요.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이등병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지금 현장 소장이 되면
왜? 이전부터 노력을 배웠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공사 도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설계자하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단발성이에요. 건물주하고 관계를 갖기가 힘듭니다. 왜? 건설회사 보통 하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2억에서 500억, 5천억까지 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 40에 야, 나 건설회사 계산 안 다니고 그냥 나 개업할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건설회사 출신 현장 관리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직영공사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건설회사를 차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품질을 좋게 하면서 건물을 짓도록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배운 게 잘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현장 대리인은 건물주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근데 이분은 자기가 건물 하나 잘 저으면은 건물주가 소개하니까 또 일을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다 못할 때까지 일을 갖다가 이 사람이 1년에 10개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모작이라고 그래요. 논으로 치면 모작. 자, 1모작만 하면 굶어 죽습니다. 한 2모작 해야 먹고 삽니다. 많이 하면 3모작까지도 하는데 사람이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빵꾸납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세요. 저 건설회사 출신 현장 관리인이 당신 요즘 그러면은 1년에 한 2모작 해, 3모작 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1모작, 2모작에서 못 먹고 살아요. 한 5모작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중간에 빵꾸 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야 된다. 갈굴 타이밍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는 잘 살려놓으면 된다. 그 사람도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집장사나 작업자 출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기 포항에서 용접하다가 기능사 있다고 현장 관리인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들은 남의 집짐에서 자기 교육받으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한 10년 되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대다수 이 작업자 출신, 집장사 출신은 이 사람들이 왜 이 일로 들어왔냐면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건물주를 낚시해가지고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한번 잡아놓으면 물고기를 잡아다 놓고 회쳐 먹는 거예요. 아, 나 요번 달 요만큼만 회쳐 먹자. 아, 요번 달 요만큼 회쳐 먹자. 회쳐 먹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만하시면 저희 계약금 안 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뭘 했다 하면 계속 돈 받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건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보고 그 위험성에 대한 거나 그 장점에 대한 걸 확인을 해야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왼쪽에 일반 사무직입니다. 같은 직급, 같은 연봉이어도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자, 이 중에서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5명 중에서 정말 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자, 왼쪽에서 1, 2, 3, 4, 5.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다 못할 것 같아요? 4번 손 들어보세요. 5번 어떻습니까? 5번 잘할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현장 소장은 관리자예요. 현장에서 자기가 빗자루질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작업자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잘할 수 있게 먼저 답돌려주고 작업지 알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가져야 뭐냐면 줄자, 도면, 그다음에 일정표, 공정표 이런 것들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삽 들고 다니고 빗자루 들고 다니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일을 잘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사비가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청소를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근데 기본 올 때마다 빗자루를 들고 있다면 뭐 아마.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공구통 들고 있는 사람들 빼세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람 빼고 거기에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 보세요. 서류를 어떤 사람이 들고 있나? 앞에 빨간 사람, 그다음에 왼쪽에 하늘색. 자, 이 사람들로 관리를 있는 사람이고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그 호주머니에 손 안 저
손 넣잖아요. 이렇게 안. 그래서 현장을 찾는 거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자, 현장 소장의 등급은 A, B, C, D가 있습니다. A급 설계 도면을 보면 되게 너덜너덜합니다. 설계 도면이 새까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애들 보면은 세 번 문제 풀다 보면 문제를 한 번 풀고 두 번, 세 번, 네 번 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설계 도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설계 도면 안에는 깨끗한데 이 모서리 부분 책 계속 넘겼던 이 모서리 부분이 시큼시큼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면을 되게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소장이 현장 딱 갔는데 현장 도면이 깨끗하다? 도면 안 보고 공사한다는 거예요. 눈 감고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A급이라는 거는 설계 도면에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라든지 설계자의 의도한 것을 아주 물어보고 그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노를 하면 안 되고 건물주가 이거 해줘요. 근데 계속 안 되만 하면은 그 사람은 A급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 의도와 내용을 간파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추가 공사비 맡기면은요, 일 잘합니다. 어디에다 뭘 맡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문 높이를 약 한 5cm 올라가면, 상대 라인하고도 관련되고, 그 라인하고도 관련되고, 이 다 관련되는데, 만일에 A급 현장 소장한테 우리 시다 했을 때 현장 소장 입에서 녹아 나올 때 여기에 맞춰놨고 어디도 다 맞춰놨는데 또 군대 그걸 잡았는데 이거 하나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멋스럽지 않아가지고 안 된다. 그냥 지금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A급. 그런데 올리자 했는데 올리면 바보예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설계 의도라든지 건물주의 의도라든지가 그쪽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도 아니에요. 당신은 이렇게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현장 소장의 능력입니다. B급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A급인데 자기의 개인 신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 현장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다쳐가지고 사무실에만 앉아가지고 입으로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리가 다쳤다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냥 A급의 80% 일을 한다는 건 자기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쪽에 생각이 계속 있고 중간중간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 부모님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중간중간 빠지잖아요. 놓치게 되는 경우는 이제 B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작업자 출신 한 번도 몰라요. 그냥 작업자들 공사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요. 뭐 물어보면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만 해요. 그다음 새로운 무언가 요구를 한다도 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잘 해봤다고 해가지고 겁이 그 시공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거 하면 공사 불구하고 그냥 보니까 계속 한테 추가 공사를 요구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공사를 잘할까요? 못하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이 C하고 D예요. 근데 이 D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사악한 거는요. C는 멍청하다고 하지만 D는 사악한 겁니다. D는 한마디로 정말 똑똑해요. 평소에 말도 잘해요. 근데 병만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반듯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벽이 피었어요. 그러면 C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원래 그래요. 근데 D는 뭐냐면 기능하고 뭔 상관인데요. 옷에 주름이 잡혔어. 그게 옷에 뭔 상관인데요.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 좀 수선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공사 관련에 대한 A급처럼 도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자기의 내역서에 없는 돈을 찾아가지고 건물주한테 계속 요구한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비를 계속 요구해.
공사는 잘 끝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사비가 어느 순간 가성비 오르듯 몇 억이 갑자기 올라가 있어요. 서브 주는 거 아니었어? 제가 분명 사인 받았지 않습니까? 작업서. 저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실 거면 입주하시고 안 주실 거면 하는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는 만나다 할지라도 D는 만나면 안 돼. 그래서 걸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강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현장 소장까지 대충 알아봤는데, 자, 설계까지 사례 조사했고 설계했고 그 다음에 뭐다? 설계 도면이 나갑니다. 자, 이게 공사용 도면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그 레시피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용 도면이 하지만 허가 조건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견적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한테 야, 너네 우리 집 건물 좀 그 견적 좀 해줘. 할래 말래 하면 견적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면 보다 보면은 궁금한 거 합니다. 이 도면에 이런 표현이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 이거 자재 되게 이 자재 지금 이거 봤을 때 이거 선증 해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까지 질문이 다 옵니다. 그러면서 꼭 요 자재보다 좀 취한 자재, 요 자재로 또 이게 가능하냐? 지금 도면에 있는 거는 이탈리아 건데 요거 중국 거다. 제품상으로 보면 어차피 둘 다 쇠여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 시공은 어차피 한국 사람이 한다. 자, 그렇다면 제품의 차이인데, 근데 이게 벌써 4배 차이가 난다. 이탈리아 거는 또 딜리버리도 되게 길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 거를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한테 건물주한테 원 견적서 하고 단 견적서가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을 해주겠느냐 하면 벌써 공사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회사가 되게 이런 디자인은 유지하지만 거기서 잘하는 제품들을 가져다가 세팅해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갖다가 설계자가 시공자한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액에 맞는 건설사를 찾으면 되게 됐습니다. 보통 건설 한 10개 하면 소문나서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견적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또한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거지 싼 데를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공사 좋은 강마루를 했으면 좋겠다. 벽은 도장을 했으면 좋겠고, 창호는 레고를 썼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조명은 뭐로 했으면 좋겠고, 그럼 다 그러면 다 반영을 해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반영. 예를 들어서 강마루다. 그러면 뭐로 바꿔놓냐면 장판. 진짜 장판으로 바꿔요. 내부가 도장인데 뭐로 바꿔놓냐? 도배. 그 다음에 창문은 레아웃가 제일 좋은데 우리는 설계 도면을 뭐로 해놓냐? 레아웃 도면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뭐로 해놓냐? 아파트 발코니 창, LG 하우시스 이렇게 적어놔요. 어떤 데서 받을 때 비싼 자재가 들어오면 아, 야, 여기 공사 잘하려나 보다. 아, 이 안에 먹거리가 있겠다 하는데, 건물은 크잖아요. 근데 내가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요. 건물주 입장에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저로 낮출 수 있는 제품을 다운그레이드 먼저 다 해놔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다운됐다 라고 한다면 그때 올리라고 그래요. 아, 이거 장판 말고 강마루로 하면 금액이 얼마가 플러스 되나요? 자, 나 아파트 레아웃 아파트 발코니 창을 어쩔 수 없이 썼다. 레어아웃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내가 별도로 줄게. 1, 2, 3, 4, 5. 그래서 자, 저 빵꾸난 데가 그거예요. 금액을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 그 사이로 톡톡톡톡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입니까? 하면 여태까지 일주일이나 한 달간 쭉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체크해가지고 제안만 한다면 계약을 할 것 같아. 그러면 건설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실비 체크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도면 다 나간 상태에서 견적 받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가
금액이. 내가 깎아달라만 한 게 아니라 나는 바꿔달라만 했는데 금액을 낮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수리 금액 좀 정리를 하시면 그게 가장 뭐 건전한 공사비가 되지 보지 말아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요즘 추세상 계약을 하실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십시오. 계약서에 건설사, 건물주, 도장 찍으면 됩니다. 도장 찍고 우리 공 받는데 얼마면 되냐면 뭐 50에서 100만 원이면 됩니다. 예. 강남에 가보면 변호사들 많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하고, 만일에 그게 틀렸다고 한다면 바로 변호사도 계약서 안에 있잖아요. 실행 체크하는 사람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자, 현장 소장의 실력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D단계 이제 중반 부분인데, 현장 소장이 건물주를 만나러 와서 첫 번째 해야 할 행동, 내역서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각각의 금액에 대한 거와 물량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뜨내기가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현장 끝나면 이쪽으로 와 했는데 이 사람 갑자기 왔잖아요. 내용 아무것도 몰라. 원래 그 회사 계속 직원이었다면 이 현장 견적, 저기 견적 빡세게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견적팀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도 이제 그 공사 들어가니까 자기가 견적하면서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왔다? 그럼 이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냐면, 너가 지은 건물 한번 보여줘. 너가 돼요. 근데 건물주가 번번에 뛰어나와가지고 반가워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네. 그런데 건물주가 퉁퉁거려요. 그래서 AS 할 때 잘 알았나요? 이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비 와가지고 지금 비가 쏟아져서 집 안으로 자기 술 먹었다고 오늘 따라하고 3박 4일 동안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나만 보시면 돼요. 술 먹어서 그 다음날 왔다 하면 그래도 되게 좋은 거예요. 요즘 시즌에서는. 그런 것처럼 현장 소장의 자세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쁜 일병인지 그것만 잘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짓는지 안 짓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하나는 오픈하우스 하고 비슷한 게, 전원 속의 내 집에 보시면 전원 속의 내 집에 나온 건물 중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집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집 괜찮냐. 만약 이 집 짓고 한 5개월 뒤에 가요. 왜? 보통 터지니까 5개월이나 6개월 지난 거를 보고 그냥 관연도 보고 마음에 든다면 그 집 전원 속에 내 집에 전화해가지고 주소만 해가지고 찾아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띵동 누르세요. 나 집 지으려다가 보니까 당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여기 시공자가 누가 했냐. 근데 AS는 잘해준가요? 뭐 사시는데 불편함 없나요? 그러면 일러요. 진짜 잘했다고 한다면 칭찬을 엄청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지만 틀렸다고 한다면 일러요. 거기 그 건설에서 그 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속의 내 집에서 다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 명장 세사 협의회 보시면 건축 명장 나와요. 그러면 저기는 건축사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등록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 10년을 받았어요. 건축 명장을 10년 연달아서 쭈르륵.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보다 보면 결국 설계자가 건물주의 생각을 설계자가 표현해 준 거고, 그 생각들을 현장 소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건물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 뭐 중간중간 뭐 사진 찍으셨겠지만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그리고 오픈하우스 1년 지난 것들 이런 것도 꼭 가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화보다도 우리 그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 유튜브 꼭 보시고 이거 보시면 건물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자세히 나오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에게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자 요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해서 사실 그래요. 건설회사보다 중요한 건 공사비고 공사비보다 중요한 건 뭐다? 현장 소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10% 이내에서 이쪽이 비싸다 할지라도 거기가 정말 잘 짓는 곳이라고 한다면 몇백, 몇천, 몇천 10% 번영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줄이기 위해서 그 돈이 먼저 투입이 되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이 투입이 되어지는 윤활유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면 2달 뽑고 자겠다 이거죠. 네. 이상 선생 안홍준이었습니다. 좋은 시공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박수! 저 유튜브 아까 정해 피코네. 피코네입니다. 피코네. 저 앞에 책 패시브 건축 협회요. 그건 들어보시면 되게 잘 나와요. 중목이 있고 종양목조가 있던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다 아까 저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가서 저는 것을 한번 보고서 그렇죠. 네, 하라는 일이죠.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네.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중고차도 못 보고 사면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함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좀 힘든 적인가요? 아니요. 네. 그거는 20 이상. 네, 그럼 공사할 수 있는 그 건설 회사에 그 공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20억 이상. 공사비가. 25 주식 한번 보세요. 뭐, 한번 알아보긴 해야 될 건 많은데 잘 알아보기도 하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한번 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어렵진 않았어요? 강의 붙여가지고 깨워. 유튜브 한번